자,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헤드라인은 환율 쪽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환율도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오늘은 살짝 그래도 이제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좀 환율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1,500원 설 나오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이게 아주 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네, 불가능하지는 않은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는 게요. 일단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관세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사실 환율이라는 게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뭐 엔달러 환율 이렇듯이 상대 국가와의 통화 가치 간에 그 어찌 보면은 그 우위를 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랑 비교했을 때 환율이 얼마냐, 그 다음에 뭐 엔화랑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원화가 얼마냐, 이렇듯 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를 매기는 게 환율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각국 간의 이제 그 통화랑 비교했을 때 달러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느냐,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요, 떨어지고 있느냐, 이걸 평가할 때 보통 달러 인덱스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취임한 이제 1월 달 이후에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떨어졌어요. 자,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측 불가능성,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도 좀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증시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진 게 결국에는 주변 국가들의 통화 가치 대비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는데 유럽 대비해서는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아시아권 국가, 특히 한국 같은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달러 가치가 좀 올라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환율이 올라갔거든요. 전 세계 국가랑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달러 가치가 전체적으로는 떨어졌는데 한국의 환율은 유독 올랐다? 이거는 달러 인덱스가 이제 어찌 보면은 변동 없이 평이하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환율이 오르는 것도 안 좋은 건데요. 지금 이렇게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건 원화 가치가 훨씬 더 안 좋아졌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건 또 바꿔 말하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더 떨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요, 결국 이제 외환보유고를 계속해서 투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의 안정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재정적으로요. 그런 관점을 좀 눈여겨봤을 때 앞으로 미국 시장이, 미국의 이제 증시가 한 차례 더 무너진다거나 이번에 이 관세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 혹은 증시 침체가 한 차례 더 떨어지게 되면 결국 미국이 무너질 때, 미국이 뭐 예를 들어서 날갯짓을 하면 주변국들은 태풍을 맞이해 버리게 됩니다. 타격이 훨씬 크게 와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미국발 리스크였지만 주변국들은 더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각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한국 같은 시장이 어찌 보면 이제 중소형주에 해당되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크게 힘들지만 반대급부로 오를 때는 정말 빠르게 급등하는 경향도 있어요. 난이도가 참 높은 시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요즘 이제 미국 주식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우량주 투자 관점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투자 전략, 좀 리스크를 크게 지더라도 폭발적인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적합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시장 자체는 한국에게 앞으로도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되다 보니 현금 확보가 일정 정도 저는 준비되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금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글로벌 시장 자체를 전반적으로 불안하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예측하는 걸 수도 있는데, 보통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해서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금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투자 시장도 올라가요. 증시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일제히 다 올라갑니다. 근데 최근은 유독 금 가격만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는 화폐 가치 하락을 염려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경기와 증시 침체를 이제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좀 해드리면서요. 지금 시장은 현금 확보, 그리고 환율 1,500원은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고 봐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경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그 가치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원화 가치는 올라가야 되는데 환율은 계속 치솟습니다. 그게 이제 국내에 관한 원화에 관한 가치가 얼마나 지금 현재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는 또 좀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런 내부적인 리스크들도 좀 안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증시 이상 현상이다라고 하죠. 그 증시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그러니까 한켠에서는 이제 투자자분들도 안전자산에 관한 선호도도 계속 늘려가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희가 다뤘던 헤드라인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대표님은 일부의 현금은 가지고 있대. 관세 리스크를 받아가는 이런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의 일부의 매수의 기회는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발빠르게 지금 조급하게 진행시키려고 하는 인프라 정책 관련된 수혜 업종들은 앞으로 좀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시장이 불안하면 일단 100%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찌 그렇게 세상 일이 딱 칼로 자른 듯이 양단이 되던가요? 항상 어느 정도 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착한 면이 있고 다 중의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렇게 딱 양단에서 보시기보다는 그런 경향성을 열어두고 현금 확보를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지 시장이 어려운 것 같으니 모조리 현금 확보를 한다? 그렇게 해서는 저는 목적지까지 가기 어렵고요. 그리고 막상 시장이 개선되는 것 같을 때 진입을 하려고 하면 좋은 주식들은 이미 다 급등하고 잡기 어려운 자리까지 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는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나 건설기계 같은 업종들을 좀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금을 통해서 리스크 조절을 하고 시장이 크게 무너지면 그때부터 공격적인 베팅을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